우리 문은숙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타임 버튼, 그리고 안드라스 지그문드, 그리고 네빈 테일러, 트래비스 노튼까지 이렇게 5분의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현장에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리스트 분 앞으로 모시고 저희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포럼 주제는 융복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ECD, EC, CPSC, ASTM의 연사자분들과 한국의 문은숙 의장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이종현 교수님 6분의 패널을 모셨고요. 그리고 패널 토론 진행은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송태승 본부장님께서 좌장으로 오늘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송태승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송태승입니다. 오늘 그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오늘 포럼에서는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제품 안전 권위자분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 안전 혁신과 관련하여 정책 수립과 그리고 국제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발표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그 앞서 발표하신 5분의 발표자님과 저희 글로벌 제품 안전 혁신 포럼 의장이신 중앙대학교 이종현 교수님을 모시고 IoT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방향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첫 번째 좀 소 주제로 이렇게 삼아봤는데요. 저희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중에 하나인 그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IoT 기반의 소비자 제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또 이 분야를 또 선도하고 있다고 또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IoT 기반의 소비자 제품은 소비자에게 편리성과 제품의 효용성 제고라는 이점을 제공한 동시에 또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또 잠재적인 그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CPSC와 OECD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작업반 활동 등을 통해 그 IoT 기반의 이런 소비자 제품들의 안전성을 지금까지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ASTM의 트래비스 노튼 이사님과 CPSC 네빈 테일러 수석 기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래비스 노튼 이사님, 종래 그 사물 인터넷에 관한 안전은 개인 정보 보호 또 보안 등의 측면이 많이 현재까지는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연구들도 저희가 보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좀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방금 전에 이제 이사님께서 소개하신 그 ASTM F3463 가이드는 앞으로 이제 어떤 연결된 소비자 제품의 전체 시스템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한 최종 제품의 성능 및 내부 소프트웨어 그리고 펌웨어 등의 그 설계 표준 요구 사항을 제시한 점에서 저희는 이의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이 각 국가의 법적인 안전관리 방안에 안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특히 또 정부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떤 제도를 구축해야 되고, 또한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런 정부에 좀 바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각 국가의 안전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조언을 한번 해드린다면 유럽 집행위원회 사례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일반 제품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표준들을 업데이트하거나 이제 조화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CPSC에서도 그러한 관련된 기준과 표준들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커넥티비티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 제조업체들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출시하기 전에 그리고 업데이트하기 전에 제조업체 측면에서 먼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랩스 노튼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빈 테일러 수석 기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PSC는 지난 2017년도에 IoT 기반의 소비자 제품의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빈 테일러 수석 기술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IoT 기반의 또는 기술자님께서 말씀하셨던 AI나 ML이 그런 접목된 그런 IoT 기반의 소비자 제품의 법적인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자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IoT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석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작업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IoT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AI를 가능하게 하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컴포넌트, 예를 들어서 센서들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AI에 있어서의 인풋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AI가 접목된 자율 장치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안전을 계속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 분석은 앞서서 말씀하신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는 또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발표를 하는 등에 있어서의 노력들을 계속해서 IoT에 있어서의 진보를 함께 가져가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또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IoT 기반의 소비자 제품에 또 인공지능이나 또 머신러닝 그런 기술이 융합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전 규제 혁신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의 활용, 투자 및 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신뢰, 기본권 및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 8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또 발표에서도 또 저희가 또 보았었고요. 생체 인식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안전 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그런 고위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또 공급자 등에게 어떤 사용자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무 사항으로 부과하는 등의 그런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문은숙 의장님과 또 OECD 타임버튼 사업 관리자님 그리고 안드라스 지그몬드 EU 정책 담당자님께 좀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oT 기반의 소비자 제품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이 융합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협력 그리고 앞으로 강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 소비자 제품 안전 전문가이신 문수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융복합 기술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내장한 다양한 제품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지 생활 곳곳에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맞습니다. 있고 알게 모르게 지금 소비자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융복합 제품을 표현하는 용어를 지금 쭉 들어보면 New Convergence Product라고도 하고 또 Connected Product라고 설명을 커넥티브니스를 강조하기도 하고 컨버전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는 아까 우리 CPSC의 미스터 텔러는 AI ML 프로덕트 그래서
다양한 용어로 지금 이제 사용이 되고 있으나 그렇다는 얘기는 곳곳에 어느 나라든 같은 도전 과제, 도전의 직면에 있고 이제 솔루션을 같이 찾고 있는데 뭔가 용어에서부터 국제적인 협력을 해서 혼란을 좀 방지하고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발표 중에 foreseeable use라는 use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리콜 때문에 각 나라가 분쟁을 겪고 갈등을 겪을 때 각 나라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때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서 대원칙의 합의를 만들어냈어요. 리콜은 foreseeable use뿐만이 아니라 foreseeable misuse까지 포함하자. 그리고는 국제적인 분쟁이 많이 사라졌죠. 지금도 용어의 사용,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접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같은 동전에 대응하고 있고 같은 방향의 솔루션을 갖고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접근의 차이에 의해서 또 갈등이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런 표준화, 구체적인 표준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커넥티드 월드에 살고 있어서 사실 국제협력이라는 걸 사실 이제는 새로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디지털화나 표준화라는 것 자체는 이미 국제적인 커넥티브니스를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접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모든 표준의 기본은 용어 정의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각국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동일한 그런 도전 과제는 당면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OECD 타임 버든 사업 관리자님께 한번 동일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관리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방금 문은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조화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가 정의되지 않으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에게 있어서도 혼란을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소비자와 관련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당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전의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에 기반해서 안전에 대한 분석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규제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함께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관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위해, 신체적인 위해만을 고려하지만 또 일부 국가나 기관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범위, 스콥에 대해서도 함께 조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OECD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하자면은 정책과 관련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공조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당국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새로운 신기술의 진보가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함께 어떠한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잠재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소비자와 관련된 관계를 돈독히 하고 비즈니스와 있어서의 대화를 가져가기 위한 기회들도 확대를 함으로써 이러한 신기술에 따라서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에 있어서의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규제 당국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제품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임버든 사업 관리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그 안드라스 지그몬 그 EU 정책 담당자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인공지능 융복합 제품에 의해서 지금 이제 소비자의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인 그런 가전제품, 전자제품이 그 우리 소비자에게 미치는 그런 위험도를 이외에도, 그리고 이외에 또 새로운 그런 저희가 좀 그 위험도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지금 당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담당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이 안전 규칙으로 저희가 일관되게 어떤 집행되고 또 효율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기 위한 그런 좀 정책적인 그런 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커넥티드 제품들이 소비자들 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그러한 제품의 안전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EU 위원회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유연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커넥티드 제품, 융복합 제품을 정의할 때 이미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에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신제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정의할 때 포괄적으로 또 유연성을 가지고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제품,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제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몇 년 내에 출시될 새로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유연성을 가지고 제품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요.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제품이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제품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기능을 발휘하면서 안전하게 이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점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안전 제품 관리 지침에 대해서 개정안 제안을 할 때 강조한 것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뿐만이 아니라 출시된 이후에도 평생 라이프 사이클 동안 제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리스크 평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앞으로 가져오게 될 새로운 위험 요소들 또 위해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하고 리스크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저희 그 안전지침 개정안을 만들 때도 핵심 요소였고 여러분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에게 귀중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글로벌 제품 안전 혁신 포럼 의장이신 중앙대학교 이종현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외 융복합 제품 안전 분야 권위자분들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국내 이제 제도에 좀 혁신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우리 포럼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융복합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긴 의견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은 거의 융복합이 안 된 제품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발제해 주신 분 중에서 거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 안전성에 대한 융복합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확보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 핵심을 보장해라. 일단 제품을 개발하는 자의 핵심을 하고 거기에 전제를 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축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럼 기존에 우리가 제품 안전을 할 때는 제품 안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품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이 완벽하게 안전한 제품은 전혀 없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품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할 정도의 리스크 정도는 충분히 안고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사용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커넥티드 제품이라든지 AI 제품이라든지 ML 제품이라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제품의 경우도 역시 하나의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원칙은 준수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제품의 핵심 자체는 보장을 하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데, 기존의 우리가 제품 안전 확보 방안은 제품 안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가를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은 판매하고 시장에 출시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 제품 안전 기준을 정하는 같은 얼마 정도를 안전해야 안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기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좀 감명받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그 자율적으로 평가를 해라. 사업자가, 개발자가 사실상 그 제품이 너무 신속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이 나오는 것에 적합하게 국가가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인정을 해주기는 너무나 이제 핵심을 제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품이 나오면은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자가 우선 안전성 평가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커넥티드 제품의 경우는 연결해서 발생되는 하나의 리스크, 그 체크해야 될 것만 국가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전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전 기준 준수와 같은 시스템, 상당히 유연한 시스템을 가져가야 우리가 제품의 핵심도 보장하고 또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사전에 그 제품을 개발하는 자, 판매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 평가, 리스크에 대한 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연결됐을 때 발생되는 리스크에 대한 것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은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제품의 핵심도 보장을 하고 소비자도 보장하고 또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를 충분하게 평가했는가를 감시를 하면은 아마 조금 더 조화롭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앞으로 그 포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여러 이제 전문가 권위자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2021 글로벌 제품 안전 혁신 포럼 패널 토론을 좀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권위자분들과 또 우리 포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장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여러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진행은 저희 또 김현진 아나운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국내외 우리 전문가분들, 패널리스트로 참여해주신,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또 귀한 시간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또 좌장을 맡아주셨던 우리 송태승 본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